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전남도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주제로 열려 2,500여 명이 넘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정말 멋진 슬로건입니다. 이런 슬로건 말씀대로 우리 전라남도 장애인 여러분들을 우리 도에서 잘 이렇게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의 역경을 이기고 사회 본보기가 된 장애인 5명에게 장한 장애인상을 시상했고,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한 박현석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 지회장 등 장애인 인권시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장애인 복지 유공자 34명을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체육회가 있는 그 시구는 보면 체육회에서 어떤 활동도 다 하는데, 우리 광양만큼은 체육회가 없어서 행사나 그 사업을 진행시키고 따내려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정인아 화장시장님께서 어려운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정책을 장애인에 맞춰서 많은 것들을 해서 편하게 저희가 활동했던 것이 수상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전남지체장애인협회는 전남도의 지역 장애 학생을 위한 인재 육성기금 1,000만 원을 기탁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보면 항상 누구한테 도움받는 사람들, 또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남지체장애인협회는 우리 지회장님들이 뜻을 모아서 같이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 돈을 어디다 좋은 곳에 써볼까 하다가 저희가 처음으로 장학금을 기증하게 됐는데, 참 좋다고 생각하고 매년 이 행사를 꾸준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화합하며 다양성이 존중받는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숲길을 걸으면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정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순천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이 제18회 장애인 등반대회를 열어 평소 외부활동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현장에 정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2일 보성군 제암산 자연휴양림에서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제18회 장애인 등반대회를 열었습니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장애 당사자 85명과 재가노인 70여 명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며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이번 계기로 해서 제가 체험을 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체험이었고, 저희도 이제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조금씩 해주면서 하게 되면은 모두 다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져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등반대회가 지금 올해로 18번째 이렇게 장애인분들 모시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나올 때마다 항상 보면 다들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즐거워하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결국은 서로 나눔으로써 결국 행복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이 행사를 준비한 추진위원님들, 그리고 이 행사에 같이 참여한 자원봉사자님들이 다 함께 만들어낸 아주 멋있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등반대회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자원봉사자가 짝을 지어 숲길을 등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순천시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반대회를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평소 장애로 인해 나들이 기회가 적었던 장애인들에게 자연 속에서 건강을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우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생활체육은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이라고 불리며 일상 속에서 체력을 증진하고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노년기에 생활체육으로 건강을 지키며 여가 활동도 즐기는 제18회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황영재 기자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18회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축전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순천시 팔마체육관과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남 22개 시군 2천여 명과 경북 선수단 90여 명이 참가해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경기 등 총 9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개회식에서는 경북도가 전남도의 고향사랑 기부제를 응원하며 기부금을 기탁하는 등 영호남의 생활체육 교류와 동독한 상호 협력이 돋보였습니다. 순천시는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을 시작으로 오는 9월 2023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10월 제35회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등 3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에 위치한 국가산단 동호안은 현행 법령상으로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2차 전지 등 신산업 투자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법령 개정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정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제철소와 광양동호안 부지 현장에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 규제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동호안 단지는 현행 법령상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2차 전지 등 신산업 투자가 불가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중앙부처의 전남도와 광양시가 여러 차례 제도적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해왔습니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신성장 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 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동호안 부지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2차 전지, 수소 등 신산업 입지 가속화로 광양시의 제도약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우현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도 소식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22일 무안남악 중앙공원에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과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 전남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전남 청소년 다시 피어나 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청소년 수련기관과 청소년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소년이 문화예술, 스포츠, 역사 등을 소재로 공연, 부스 운영, 놀이 등 체험활동을 하는 2023년 전남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오는 11월까지 월 1회 주말에 열릴 예정이라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와 체험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 기대됩니다. 여수해경 소식입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혈액원 버스를 이용한 단체 헌혈을 했으며 직원들과 시민들이 보관 중인 헌혈증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단체 헌혈과 헌혈증 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웠던 혈액 수급난을 해결하고 투병 중인 소아암 어린이와 바다 가족을 돕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해양경찰 직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행사 첫날 250여 장의 헌혈증을 기부받았습니다. 여수해경은 헌혈증 기부를 오는 5월 중순까지 받아 헌혈증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 등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체 헌혈과 헌혈증 기부 행사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흥군은 포트에서 모를 키워 이양함으로써 일반적인 이양보다 뿌리 활착이 빨라 친환경 쌀 생산에 용이하고 수확 시기도 7일 정도 앞당길 수 있는 조생종 벼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내기한 품종인 고시히카리는 단맛과 고유의 뛰어난 식감으로 인기가 높은 품종으로 이번 말까지 논 15헥타르에 식재되고 오는 8월 중순부터 수확에 들어갑니다. 고흥군은 오는 6월 중순까지 논 1만 991헥타르에서 모내기가 한창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벼 재배에 필요한 비료, 영농자재 등을 적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군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나비와 꽃, 곤충을 볼 수 있는 제25회 한평 나비 대축제가 오늘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봄이 오는 소리를 주제로 한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나비와 같은 마음으로 평화롭고 화목한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비 축제에 오신 분들은 가정 모두가 화목하고 건승하시리라 믿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관람객들의 방문 편의를 위해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하루 3회씩 한평에서 임시 정차하고 한평역과 축제장 사이에는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축제는 나비의 성장 과정 전시, 세계 각국의 나비와 곤충 표본 관람, 생태환경 관련 다양한 체험과 문화예술 행사로 채워져 관람객들에게 봄의 싱그러움을 전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순천시는 신체적, 경제적 이유로 여행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순천시 행복여행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내 여행사 중 공모를 통해 목포, 강진, 장흥, 곡성 여행 상품이 선정됐고 여행 참가자가 원하는 여행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행복여행 참가 희망자는 오는 5월 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여행 상품은 오는 6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여객선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접안 능력을 향상하고 계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495억 원을 투입해 목포항 여객부두를 확충합니다. 접안시설 보강과 침수시설 조성 등이 예정된 목포항 연안 환경 개선 사업은 이달에 착공해 오는 2026년 준공할 계획으로 이용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군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세탁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행복나눔 이동 빨래방을 지난 2013년부터 10년째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344개 마을 2,752가구를 대상으로 이동 빨래방을 운영할 계획이며 인력을 배치해 세탁물 수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보건소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1개 읍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방법 교육, 기초 건강검진, 전문 강사를 초빙한 웃음치료 강연 등 만성질환 예방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만성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우울감, 불안감, 고립감을 유발하는 복합적인 원인의 질환으로 영암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여백 없이 바쁜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수묵담치하는 먹의 서정적인 느낌과 여백의 미를 전해줍니다. 장애인에게 한국화를 가르치며 정서재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정혜진 작가를 만나러 배은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여인의 모습이 한가로이 느껴집니다. 떨어지는 꽃잎을 줍고 있는 아이들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입니다. 동백나무의 꽃가루 바지를 돕는 동방새는 동백나무의 꽃과 열매를 먹고 살아서 동백나무와는 뗄 수 없는 공생의 관계로 자연 속에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동백나무를 마치 꽃송이처럼 풍성하게 표현하고 서정적인 감성으로 그려진 작품들은 한국화가 정혜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동백꽃을 제가 그리는 이유는 동백꽃을 처음 봤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 감동받고 또 이거를 한번 표현해서 내가 이렇게 감동받는 그 아름다운 동백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향기와 그 아름다움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동백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팔마 장애인 문화센터에서 수업했던 것이 굉장히 그 기억에 남고 제가 작품 전시할 때마다 늘 함께 해줬던 모습들 그리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많이 본인들도 힘든데 저에게 더 위로해주고 그 보답해주는 부분이 너무 감동받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너무 선해서 너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정혜진 작가는 순천시 원미에 선정 미술작가상, 전라남도 평생교육관 표창장 미술 강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팔마 장애인센터에서 오랜 시간 한국화를 가르치면서 정서적 재활에 큰 도움을 주며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다고 회상하기도 합니다. 작가의 동백 작품은 수묵의 농담과 어우러진 수묵 채색화 특유의 은은한 서정과 함께 한국화의 여백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품 속 동백꽃이 활짝 핀 공간은 작가의 안식처이자 예술로 승화된 상징적 공간이며 동백꽃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모습은 우리에게 휴식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혜진 작가의 동백꽃은 추운 겨울 진한 녹색의 무성한 잎들 사이에서 피어낸 붉은 꽃처럼 긴 시간 내내 피고 지는 현대인의 삶을 표현합니다. 꽃과 함께 등장하는 새와 인물 등을 통해 삶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따뜻한 감성으로 물들이게 합니다. 복지TV 뉴스 배은하입니다.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며 남도의 들녘에는 활기가 가득합니다. 봄날의 푸르름을 누리는 한 주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